여기에다 우리가 이제 시야를 좀 더 이렇게 넓혀가지고 지금 그 보면 반도체 3차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이, 아메리카, 미국, 깡패짓 좀 그만해.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시장경제? 민주주의? 놀고 있네. 그 대만 반도체 업체 그 TSMC, 그 타이완 반도체라고 그러죠. 이 회사가 9월 30일 날 그 미국이 이제 영업 비밀을 제출하라 하는 그 요구를 딱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 그 반도체 회사들 그 영업 기밀 제출하세요. 이제 이런 요구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전부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TSMC가 선방 딱 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지난 그 9월 23일 날 그 백악관에서 그 반도체 그 생태계 회의가 열렸잖아요. 화상으로.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주도한 그 반도체 회의의 그 세 번째 회의인데 거기서 이제 그 지나 러먼드라고 하는 그 상무장관에 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브라이언 디스라고 하는 그 국가 그 경제위원회 거기 이제 위원장이 이렇게 주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이제 뭐 TSMC, 인텔, 애플,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회사들하고 그다음 뭐 GM, 포드, 다임러, BMW 이제 자동차 회사 포함해가지고 이제 다 고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최시영 그 저기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이제 그 불려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각 반도체 회사의 그 영업 비밀을 미국한테 다 보고해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고 안 하면은 미국의 그 국방물자 생산법 이걸 딱 적용을 해갖고 이제 강제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미국 상부급 기술평가국에서 이제 관보를 딱 내가지고 이제 11월 8일까지 해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설문조사래요. 아니, 무슨 놈은 설문조사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설문조사다. 이제 핑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최근 3년치 매출,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하고 장비 구매 현황, 고객들 정보, 그 다음에 재고 상황, 거기다 뭐 리드 타임. 리드 타임이라는 게 이제 그 물량을 수주 받아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이제 그 넘기는 그 기한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소리냐. 그 반도체 기업들이 그 극비리에 붙이고 있는 그 영업 비밀을 집중적으로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미국이. 근데 만약에 이 정보를 그 갖다 줬는데 이게 이제 미국 반도체 업체에 넘어가면 아, 대만이나 한국은 이게 황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달라.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그 반도체 관련 기밀 정보들이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이제 미국 정부한테 이걸 보고한다고 하는 거는 이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과의 그 기밀 유지 조항을 그 깨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애플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부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애플을 미주향 기업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 기업이다 이런 거죠. 애플이라고 안 써놓습니다. 이런 이제 부품 업체들도 이렇게 이제 기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핵심 반도체 업체한테 이걸 다 깨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국이 그 시장 경제하는 나라 맞습니까 그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파운드리 회사는 그 이렇게 생산 능력이 이제 어디까지다 이런 게 이제 극비잖아요. 그걸 이제 수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웨이퍼 한 장에 그 칩이 몇 개나 나오냐, 정상품이 얼마가 불량품이 없겠냐. 이게 이제 극도의 그 기밀 핵심 정보인데 이걸 알려주면은 자기 기술력이 다 드러나니까 가격 협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불리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보를 미국이 지금 다 내놔라. 이제 이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러먼드 상무장관회가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문제가 병목 현상이 심각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다, 요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실제로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공급 상황이 이제 심각한 건 사실이죠. 올해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대충 이제 한 770만 대? 이 정도가 이제 생산이 이제 차질이 빚고 있고, 매출 규모로만 해도 이제 247조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셧다운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부족 사태가 그 미국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근데 왜 다른 나라하고 반도체 기밀 자료를 달라고 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럼 뭐 우리나라도 저기 필요해서 그 미국 기업체들한테 그 기밀 정보 내놓으라 하면 그 미국이 줍니까?
이제 이런 이제 날공도 같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그 반도체 부족 이런 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명분이고 그 실제로 그 미국이 생각하는 그 그림은 이제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 미국이 이제 그 미국 내에다가 그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누가 있냐? 인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반도체 기업 그 관계자가 그 인텔이 이제 미국 등을 업고서 이제 그 저기 뭐예요? TSMC나 그 삼성전자 그 핵심 정보가 인텔로 다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올해 초에 그 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11조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보조금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도 한 40% 해주겠다. 이걸 딱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TSMC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간다. 그래갖고 뭐 오스틴인가 거기에 뭐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여기에다가 그 상원에서 뭐가 통과되냐면 60조 정도의 미국 혁신 경쟁법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 반도체 이제 그 기술 이걸 이제 지원하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여기 뭐예요? 인텔이 올라타는 그런 모양새다 이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최근 인텔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투자 보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로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조 딱 들여가지고 이제 미국 내 아리조나에다 파운드리 공장 2개 짓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이제 9월 7일 날 독일 그 미넨 오토쇼가 있었는데 여기서 팻 겔싱어라고 하는 그 인텔 최고 경영자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유럽에다가 110조 원을 들여서 이제 새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짓는 것이 이제 어떤 공장이냐? 이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공장은 벌써 차량용 반도체 생산으로 이제 특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내 공장 2곳 짓겠다고 한 지 6개월 만에 발표를 딱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인텔의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가 거의 그 134조 시장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서 반도체 부분이 4%에서 이제 20%까지 이제 이렇게 치솟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선점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인텔이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딱 인텔이 맞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그 프로세서, 이제 AP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처리 장치, CPU,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나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5나노, 그 다음에 TSMC 삼성전자, 이제 뭐 3나노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TSMC는 이제 벌써 이제 그 3나노 양산 체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뭐 한 10나노, 그보다 더 낮은 거,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인텔이 지금 이제 한 10나노 정도니까 자기한테는 딱 좋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텔이 이제 대만과 이제 TSMC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런 이제 파운드리 그 여기에 이제 판도를 흔들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인텔이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인수하겠다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어디냐면 그 AMD에서 떨어져 나온 그 파운드리 회사인데 세계 4위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이 누구냐면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국부펀드인 그 이제 그 무발달라 이제 인베스트라고 하는 이제 거기를 이제 인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거부를 하고 기업 공개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인텔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바로 이제 세계 3위로 그냥 바로 뛰어 올라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예. 이렇게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삼성전자니 TSMC니 하면서 미국 내 투자를 해갖고 반도체 공급 좀 해주라 뭐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생각하는 건 어쨌든 그 대만 업체이고 한국 업체는 외국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이제 인텔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몰아주기로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DPA라고 하는 그 국방물자 생산법 이걸 동원해가지고 이제 자료 제출을 이제 강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협박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국방물자 생산법 이게 뭐냐면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기업에다가 이제 필수물자를 이렇게 공급을 해라라고 이제 강제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물자 배분 시스템 이런 걸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입니다. 지난번 이제 코로나 그 발생했을 때 트럼프가 그 제너럴 모터스에다가 이제 그 인공호흡기 생산해라. 그다음에 그 3M에다가 마스크 생산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국방물자 생산비를 이제 적용해 가지고 이제 한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삼성전자, TSMC, 여기 이제 그 세계 반도체 그 회사들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자료 안 내면은 이걸 적용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강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DPA법, 그 국방물자 생산법, 이게 만들어진 배경도 아주 재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0년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제 한국전쟁 이제 그 개입하려고 조선반도에 쳐들어오려고 급하게 이제 그 미국 그 군수물자 생산하려고 이걸 이제 그 만든 법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예요? 그 반도체 약탈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뭐 미국의 이 깡패 짓을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여기다 놀아날 건지 참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국방 분야, 그 군수용 반도체 이걸 다 이제 독점해 갖고 인텔을 몰아주기로 이제 인텔을 키워갈 건데 그 삼성이나 대만이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일이 어떻게 될 건지 그 거의 뭐 이 상황으로 보면 그 닥쳤던 개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다 우리가 이제 시야를 좀 더 이렇게 넓혀가지고 지금 그 보면 반도체 3차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1980년대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거의 D램 시장을 석권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걸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6년도에 그 일본하고 반도체 협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제 미국이 일본 압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가지고 그 20%까지 그 일본의 그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반도체 주도권을 포기하고 이제 핵심 소재하고 장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한국과 대만들이 이제 딱 뜬 거잖아요. 이때 그 뒤에서 작업한 게 아니냐면 미국 국방부 이런 거죠. 그 미국 국방부 산하의 그 국방과학위원회가 그 이제 반도체 관련 긴급 보고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 기술 패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을 그냥 공군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한국이야 대만이야 뭐 기술력 올라봐야 얼마나 올라가겠냐, 공예 산업이긴 하니까 뭐 걔쪽은 놔두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온 건데, 이제 한국하고 대만은 이제 그때 이제 크게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어쨌든 자기네는 설계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반도체 회사는 자기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 반도체가 이제 그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됐고, 이제 4차 산업이면 미래 산업에서 아주 그냥 기간 산업, 전략 산업으로 이제 된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딱 보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일단 제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보니까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이 아시아로 80%가 있고, 자기네는 이 12%가 밖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경악을 한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이 반도체 관련해서 유럽연합도 역내 반도체 기업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럽 반도체법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럽연합 때 자체로 이제 그 반도체 연구개발 공급 체계를 이제 갖겠다고 한 건데, 그 우르줄라, 이름도 어렵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어 하는 그 EU 집행위원장이 뭐라 했냐면, 반도체 문제는 기술 경쟁 수준을 넘어서 기술 주권 문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한국의 그 최대 수출 품목인 그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커다란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반도체는 그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뭐 아시아 포함해가지고 거의 백가쟁명 시대, 전국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이제 171조나 투입을 해갖고 이제 세계 종합 반도체 회사 1위를 이제 꿈꿔왔는데, 상당히 이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3차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딱 눈치를 깐 이제 대만이 지금 이제 기밀 자료를 미국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 대다수 언론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밀 자료를 지난번에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막 보도를 하고 논평을 하냐면은, 전문가들까지 나와가지고 그 삼성이 미국한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요구에 삼성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해 빠진 소리를 이제 쭉쭉 이제 해온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 상황인데, 이제 대만이 이제 자료 제출 거부를 딱 했단 말이에요, 30일 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외교부에서 미국에게 이거 반도체 관련 재료 제출을 이렇게 그 요구를 한 건데, 거기 이제 우려를 포함이다.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발전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아예 자료 못 주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뭐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처럼 대만이 미국이 필요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미국은 못 주겠다고 하잖아요. 한국 정부 좀 그런 것 좀 배우세요. 그것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밀 자료 제출 이 요구는 한미 FTA의 그 기업의 그 영업 비밀 유지 그 조항에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 WTO에 제소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한미 FTA 그 23제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이 필수적인 안보 사항이라고 딱 선언만 하면 언제든지 한미 FTA의 그 의무는 미국이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심한 조항이 23제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에 이제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1%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을 이런 거저런 따져보면 참 판단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배터리 이런 걸로 이제 확대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물불을 안 그리고 아무 짓이나 막 하잖아요. 그 뭐 미국 깡패인 거 뭐 우리가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시아에 뭐 대만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그 미국이 요구한 그 기밀 자료 제출 요구에 전부 보이콧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놈들 너네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이 이제 달라졌다. 이런 거를 이번에 한번 확실히 보여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